절차 문제로 여러분께서 토론하셨는데요. 뭐 토론 중간에 좀 격앙되긴 했습니다만 토론이라는 게 하다 보면 또 격앙될 수도 있는 거고요. 다만 이 문제는 그 절차는 사실은 그 약속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 문제에서 다 개운하면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야당 입장에서도 절차 문제에 있어서 따질 것이 있어서 문제가 발견돼서 개선할 수 있다면 개헌하실 테고, 여당 쪽에서도 뭐 따져보니까 절차 문제에서 별 문제가 없더라 라고 나오면 또 개헌하실 테고요.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여러분들 토론 잘 들었습니다만 양쪽에서 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법적 절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헌재죠. 헌재 쪽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. 다만 대리 투표 문제가 또 남아있는데 토론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약속을 받고 좀 들어가겠습니다. 대리 투표 문제를 아까 재투표 문제 식으로 토론을 또 계속 하다 보면 저희가 오늘 미디어 법안,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못 하니까요. 한 분씩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 먼저. 그러시죠. 예. 대리투표 논란을 민주당이 제기를 했는데요. 참, 저는 그 현장에서 제가 그 당한 당사자이기 때문에, 적반하장이라고 이렇게 결론부터 먼저 내리겠습니다. 제가 어제 그 단상 주변에서 있다가 신문법, 그러니까 첫 번째 법안이 표결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의장이 선언한 이후에 표결하기 위해서 저도, 투표를 하기 위해서 제 자리가 제일 앞좌석에 있습니다. 앞좌석으로 가고 있는데 제 자리에서 갑자기 지금 우리 전병헌 의원님과 같이 저희 문방위에 소속되어 있는 모 의원께서 제 투표 단말기를 가지고 투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전광판을 봤더니 반대표가 던져져 있는 거예요. 저는 지금 제 자리에 도착도 안 했는데. 그래서 이게 웬일이라고 제가 가서 바로 항의를 하고 저는 바로 취소 버튼을 누르고 이제 제가 다시 신문법에다 찬성표를 던졌는데,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의원한테 분명한 항의를 했고, 이 부분을 오늘 우리 대변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,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.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곳곳에서 한나라당 의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원석들에 가서 투표를 하고, 또 그것이 나중에 또 어떤 우리 한나라당 의원이 투표한 것을 다시 또 취소시키고 다시 다른 형태로 투표를 한 사례도 있었고요. 그래서 민주당께서 왜 김영우 의장이 출석도 안 했는데 어떻게 투표가 되느냐 이렇게 문제였습니다. 그것이 다 거기서 일어난 것이거든요. 어제 저는 김영우 의장께서 우리 장관건 사무총장께서 오늘 최고위에서 그 사례들을 여러 가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, 김영우 의장 주변, 김영우 의장도 제 투표 단말기는 제일 많은 앞줄에 있습니다. 앞줄에 주변에 여러 의원들이 거기에 민주당 및 민주당 의원이 앉아 계셨거든요. 거기에서 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. 예. 이런 부분들을 그것을 한나라당이 대리투표를 했기 때문에 무효다, 이렇게 또 덮어 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.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. 예. 제가 얘기해야 되겠죠. 저도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. 먼저 지금 강승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민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였다. 그렇다고 그러면은 전광판의 결과에 반대표로 나와 있었어야 되겠죠. 민주당 의원들이 그것이 계속 범죄가 됐습니다. 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한나라당 언론장악 방송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한나라당 의석에 가서 찬성표를 누르고 앉아 있겠습니까? 결과는 단 한 표도 반대표가 없습니다. 그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설사 반대의 의지로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수정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지금 그래서 강승규 의원께서 제시한 그런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제가 이 보드판을 또 가지고 나왔는데요. 이분은 틀림없이 남자 의원님이십니다. 남자 의원님. 이 지금 모니터를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모니터 터치하고 있는 이분은 여성 의원 자리입니다. 남성 의원이 여성 의원 자리를 터치를 해서 이 귀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. 자, 두 번째 모니터, 여기가 본인의 의석입니다. 이와 같은 행위가
곳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. 당시 그 방청석에는 많은 언론 악법에 대한 걱정을 하는 시민들이 방청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 방청을 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여기저기 가면서 대리투표하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유감스럽지만 메뚜기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.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포털 사이트에도 많은 제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제가 지금 체증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예. 이 대리투표 체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물증들이 속속들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. 조만간에 한나라당에 이와 같이 모렴치한 대리투표 밝혀질 것입니다. 예, 양당에서 모두 대리투표 주장이 있는데요. 한나라당도 뭐 물론 조사하고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도 체증단까지 뭐 만들어서 하고 계시니까 그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논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어느 원로 보수 법학자분께 들은 얘기인데요. 물론 이게 이제 뭐 보도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. 이렇게 이제 어저께 논란이 되는 걸 보고 차라리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. 차라리 그 경위권을 발동해서 야당 의원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남아서 그냥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그 의견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과거에 뭐 그런 예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면 뭐 대리투표나 아니면 재투표 논란도 없지 않았겠느냐. 그러니까 원조 보수학자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상황을 보고 답답해서 그런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. 미디어 법안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야 되겠죠. 네. 지금 시간이 한 25분 정도 남아 있는데 우선 뭐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간단하다면 간단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이 통과된 미디어 법안을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? 이창현 교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네. 받아주시기 네, 바라겠습니다. 핵심적인 사항은 이제까지 우리 방송 뉴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 허가권 과정에서 대기업하고 신문기업들은 방송 뉴스를 할 수 있는 지상파, 종합편성 채널, 그리고 보도 채널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 이유는 왜냐하면 신문이 방송 뉴스를 하게 되면 여론이 신문 따로 방송 따르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? 이게 결합되니까 다양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고요. 또 대기업이 방송 뉴스를 하게 되면 대기업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거의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대기업이진 아파트에서 사시죠? 대기업에서 만든 자동차 타시죠? 대기업에서 만든 텔레비전 보시죠? 대기업에서 만든 생활용품으로 뭐 샴푸니 이런 거 다 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러한 대기업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과정 속에서 대기업이 만든 물건들이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과는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언론들이 대기업을 좀 비판해주고 견제해줄 때 예. 자동차 리콜도 되고 아파트도 제대로 지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불허해왔던 것입니다. 1966년도 삼성이 사카린 밀수 사건 보도할 때 삼성 산하의 방송들이 사카린 밀수 사건 문제 없다 이런 비호 방송했었던 것이 우리 역사적 선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래 왔던 것인데 이번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우리의 방송 뉴스 채널에 드디어 대기업이 직접 자기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우리의 큰 신문, 대체적으로 세계 각각의 나라는 보통 진보적인 신문, 보수적인 신문들이 대충 균형을 갖고 있는데요. 예. 우리는 거의 지배적으로 보수적인 신문이 점유율 높은 세 개의 신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. 예. 이러한 신문들이 뉴스까지 장악하게 되면 너무 여론이 보수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점들의 지적들이 있는 예. 것입니다. 논의를 가능하면 좀 그 사안별로 좁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예. 지금 큰 틀에서 말씀하셨는데요. 예. 제가 좀 좁혀드리겠습니다. 그 신문과 대기업의 그 지상파는 10%, 지상파 방송에 10%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. 지분을 종편은 30%, 보도 채널은 30%로 이렇게 됐습니다. 이것은 당초에 한나라당이 작년 12월에 내놨던 안보다는 물론 지분상 후퇴한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래도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기도 한데요. 자,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. 제가 좀 말씀 먼저 드릴게요. 이거 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오늘 6분이 나오셨으니까 조금 뭐 양해해 주시면. 그렇긴 합니다만
이게 지금 10%, 30%, 30%는 이제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죠. 처음 20% 했다가 뭐 이렇게 이제 49% 했다가 이렇게 해서 30% 줄어들었는데, 요는 그겁니다.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, 지금 이창현 교수 말씀 잘하셨습니다. 대기업이 만든 아파트에서 다 그렇게 삽니다. 그것뿐만이 아닙니다. 대기업에서 일하고요. 대기업의 협력업체에서 또 일합니다. 전 국민이